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볼 이야기는 위기의 닛산 자동차입니다. 왜 또다시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 더 아크라는 계획, 과연 이걸로 부활이 가능할지, 재무 데이터랑 시장 분석 자료들을 보면서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닛산의 지금 위치, 또 미래 가능성,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바로 시작하죠. 먼저 정말 충격적인 소식부터 봐야겠네요. 2024회계연도에 80억엔 적자 예상이라니요?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7천억 원이 훌쩍 넘는 건데 바로 작년엔 흑자였잖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야말로 극반전이죠. 표면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핵심 시장,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 판매가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좀 심각해요. 2년 연속으로 판매량이 20% 넘게 확 줄면서 1000만 대 선까지 무너졌거든요. 경쟁은 점점 심해지는데 차 팔려고 판촉비는 계속 써야 하고 거기다 뭐 원자재 가격 오르고 비용 압박까지 더해지니까 이익이 견디기 힘든 거죠.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86% 넘게 줄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86%요? 엄청나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뭔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시장 환경이 나빠진 건 뭐랄까 방아쇠 역할이었고 그동안 쌓여왔던 구조적인 약점들이 이번에 확 드러났다는 분석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매력적인 신차가 좀 부족하다, 아니면 판매망 자체가 좀 약하다, 뭐 브랜드 충성도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엔 자꾸 할인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지적들이 예전부터 있었죠. 사실 닛산이 이런 위기 처음 겪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90년도에도 한번 크게 휘청했었죠. 네, 그때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르노하고 손잡고, 그리고 그 유명한 카를로스 건 회장이 와서 아주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살아났었죠. 근데 그 곤 전 회장이 갑자기 물러나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지만요. 그 이후에 경영 공백이나 혼란이 계속됐어요. 르노와의 관계도 좀 삐걱거렸고요. 결국 따지고 보면 한 20년, 25년 그 정도 주기로 비슷한 위기가 다시 온 셈입니다. 20년 주기라 뭔가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는 실패했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칼을 빼든 게 바로 디아크 계획이군요. 2026년까지 판매량을 100만 대 더 늘리고 영업이익률 6% 이상 달성하겠다.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인데요. 네, 아주 공격적이죠. 핵심은 역시 신차 공세 같아요. 2026년까지 무려 30종의 신차를 쏟아낸다면서요. 맞습니다. 전기차가 16종, 그리고 내연기관차가 14종. 정말 회사의 운명을 걸었다고 봐야죠. 특히 그 전기차 관련 목표들이 눈에 띄는데요. 차세대 전기차는 생산 비용을 지금 주력 모델인 아리아보다 30%는 확 낮추고,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는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웠어요. 와, 30% 절감의 내연기관 수준까지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닛산이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기술 이파워라고 있죠. 이것도 비용을 2020년까지 내연기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하고요. 또 그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이것도 2028년에는 상용화하겠다, 이런 목표들을 담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숨가쁜 계획인데 이걸 실제로 실행하려면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뒤따라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발표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도 같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인력의 한 15% 정도, 약 2만 명을 줄이고 생산 능력도 한 20%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연간 400만 대 생산 체제로 줄이는 거죠. 인력 감축이랑 생산 능력 축소까지. 네. 아마 2024년에 예상되는 그 큰 적자에는 이런 구조조정 비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회계용어로는 빅베스라고 하죠.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부실을 그냥 한 번에 다 털어내겠다, 뭐 이런 의도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정지 작업 같은 거군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의문이죠.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신차 30종을 막 쏟아내면서 동시에 그렇게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한다. 이거 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일단 전기차 시장만 봐도 경쟁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테슬라는 물론이고 특히 중국의 BYD 같은 회사들이 너무 무섭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신차를 그렇게 많이 내놓으면서 동시에 조직을 줄여나간다. 이건 내부적으로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신 없겠네요. 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나 이파워 비용 절감 목표, 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같은 기술적인 목표들이 과연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수 있을까? 이것도 미지수고요. 뭐 공급망 문제라든지 세계 경제 상황, 각국 규제 변화 같은 외부 변수도 너무 많고요. 근데 계획 발표 초기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미래를 위한 투자 비용이다. 뭐 이렇게 좀 차분하게 받아들인다는 평가도 있지 않았었나요? 네, 일부 그런 시각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냉정하게 평가하는 쪽을 보면 좀 달라요. 신용평가사들, 뭐 무디스나 S&P 같은 곳에서는 닛산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크 수준으로 강등시켜버렸어요. 아, 정크 등급까지요? 네, 계획 실행이 너무 불확실하다. 그리고 재무 상태나 수익성이 너무 나빠졌다. 이런 이유죠. 정크 등급이 되면 자금 조달할 때 이자 부담이 훨씬 커지거든요. 이것도 큰 부담이죠. 진번사 애널리스트들 의견도 보면 매도 의견이 더 많고요. 주가도 계속 부진한 편입니다. 특히 요즘 경쟁사인 토요타나 혼다는 뭐 거의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닛산의 어려움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닛산은 지금 거의 벼랑 끝에 서서 더 아크라는 마지막 카드를 던진 셈이네요. 변화의 폭은 엄청나게 크지만 경쟁 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이고 성공을 장담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잘 나가는 경쟁사들을 보면 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한 2년, 3년 이 시기가 정말 닛산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계획 자체는 굉장히 담대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과연 이 계획으로 그 20년마다 돌아오는 위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정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비용을 줄이고 전기차 경쟁력을 키우는 것 말고 닛산이 과거의 그 위기 극복 경험에서 뭔가 다른 교훈을 얻어서 이 격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정말 살아남고 또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또 다른 혁신적인 길은 없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